자연의 봄은 시간이 되면 돌아오지만 인생의 봄은 열정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도 광주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의 회색지대 치료할 것인가, 이것을 조직검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토치 연구라는 것을 보고 토치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대에 있는 분들을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바이러스에 많고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일 때 그때부터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8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리고 매번 검사를 해도 제 경험으로 보면은 80을 잘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불안할 텐데요. 이런 분들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조직검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요, 가만히 있는 병이 아닙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 속에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임파구, 특별히 그 T 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손상이 오면서 간세포 내에 있는 간 효소가 올라가면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간 기능 검사가 올라 있을 때 약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분들, 그분들을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은 간암의 위험이 있는 모든 환자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 우리나라는 이쪽 지침을 많이 따르게 되고요. 지역마다 미국 간학회, 유럽 간학회들이 있고 이러한 그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 여기에 따라서 되어 있는 대한 간학회 치료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치료 기준 내에서 간암이 생긴 사람이 3분의 1, 약제를 투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치료 기준 외에서 간암이 발생한 사람이 3분의 2. 그러니까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3분의 2는요, 항바이러스에 약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확대를 해야만이 간암을 줄일 수가 있겠죠. 현재 지침으로는 이렇게 어렵다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가 2022년부터서 간경변은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치료 기준에 들어있으면서 간암이 생긴 경우가 3분의 1. 치료 기준에 안 들어있으면서 이게 보험으로 약을 쓰려 했는데 약이 보험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간암이 생긴 경우가 3분의 2. 그러므로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처방에 보험 기준을 낮춰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항바이러스를 먹고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기준은 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간염 경우에 있어서 80이 넘어야만이 항바이러스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간 손상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간 손상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것이 좋은데요.
B형 간염은 이 5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면역 관용기,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요 두 시기는 이양원 양성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면역 비활동기,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인데요. 수직 감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쪽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쪽이 많습니다. 여기는 활동기죠. 그러니까 간 손상이 있겠죠. 이름만 들어보아도. 여기는 이제 비활동기, 여기는 이제 면역 관용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 여기는 전부 다 면역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면역 관용기,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면역 활동기.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말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으므로 이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료하지 않을 때 간염에서 간 경화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여가 맞아요. 여가 맞은데 간 수치가 80이 넘어야만이 약을 쓸 수 있어요. 80 이하인 분들이 문제죠. 여기서 간 기능이 40에서 80 사이면서 섬유화가 높은 분은 보험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봄부터서요. 좀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간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처방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는 현재 기준으로는 약을 처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면역 관용기에서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진행을 할 때 보면은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기는 이제 면역 세포에 의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거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죠. 이때 간 손상이 생기거든요. 이때 간 기능 검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바이러스 양이 떨어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참 후에나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 회색지대라 그래요. 즉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면역 관용기에서 진행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역 비활동기에서 바이러스 양이 적은데 바이러스 양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했는데 간 기능 검사가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나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면역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인데 약을 쓸 수가 없는 시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기처럼 바이러스 양이 많아서 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써야 되는데 간 손상을 반영하는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않아서 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회색지대, 그레이 존이라고 합니다. 이 토치비 연구는요, 회색지대를 치료할 때 만성 B형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가, 이걸 보는데 임상 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검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한 연구이고요.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이는 25에서 70세, 바이러스 양은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 그리고 간 기능 검사는 정상의 1 내지 2배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검사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약제는 또 비리어드입니다. 이 토치 B 연구는요, 사용하는 약제는 비리어드를 사용하였고요. 조직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간을 조직검사한다 할 때는 간암을 보기 위해서 조직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 내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 내 염증 후 결과에서 생기는 섬유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하였고 3년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쳤다고 가정했었을 때 다치면 그 자리에서 진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면서 딱지가 얹게 되고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보기 싫은 흉이 생기죠. 수술한 사람도 흉이 생기고 특별히 그 화상, 굉장히 흉이 많이 지죠.
이게 바로 섬유화인데요. 간도 간염이기 때문에 간에서는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서 섬유화가 쌓이게 되는데 염증이 그렇게 일어나도 아프지 않아요. 간을 싸고 있는 간 캡슐에는 신경세포가 있지만 간 내에는 없기 때문에 간염이 심하게 일어나고 섬유화가 많이 쌓이는 간경변이나 심지어 간암이 생겨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할 때 보는 것은 섬유화 그리고 염증 괴사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토치-B 연구는요,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에요.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간 기능 검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80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럴 때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리어드를 투약을 했었을 때 조직학적으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위한 건데요. 이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을 다 치료한 게 아니고요. 정상의 1 내지 2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염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토치-B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 군은 비리어드를 사용하고 한 군은 위약을 사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 조직검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간 내 섬유화가 진행하는지 염증 변화가 어떤지 이걸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치-B 연구의 목표는 회색지대에 속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약제 비리어드하고 위약을 비교하는 연구로 투약 3년 후에 조직검사를 해서 치료 시작 시점과 3년 후 조직검사에서 섬유화 정도하고 염증 괴사의 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샥이라는 사람의 점수 체계, 노델의 염증 괴사 점수, 이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섬유화를 보면은요, 3년 동안 비리어드를 투약한 군에서는요, 섬유화의 진행이 26%, 약을 쓰지 않은 군은요, 섬유화의 진행이 약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쓰지 않은 군보다도 간의 섬유화가 약 절반 정도 없는 것입니다.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많이 쌓이면 그것이 간경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섬유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리어드를 투약한 군에서는 7%, 위약을 투약한 군에서는 16%에서 염증이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약 한 50% 정도 염증을 줄일 수가 있죠. 염증의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 섬유화가 될 텐데요. 하여튼간 섬유화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간 수치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관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비리어드를 썼으니까 약제를 사용을 할 때 질환의 진행을 보는 섬유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 토치-B 연구의 결론은 현재 보험으로는 투약할 수 없는 회색지대에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군은 비리어드를, 한 군은 위약을 주면서 3년 후에 조직검사를 해서 조직학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가 섬유화, 하나는 염증인데요. 섬유화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위약 대비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질환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은 약제를 투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고요. 임상 연구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어텐션 연구라고 우리나라 아산병원 주도로 임영석 교수님이 하신 것이 있고요. 그 연구 결과는 앞으로 한 4년 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은 많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80이 넘지 못해서 약을 투여받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은요, 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어텐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직학적으로는 이미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토치-B 연구를 통해서 회색지대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